자,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우리 이제 뭐 지역사회복지론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복지론 앞표면에는요, 이론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론이 줄을 이루고 있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지역사회복지론의 특징이긴 한데 앞부분은 정말 재미없고 딱딱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사회에 대한 학자들이 중요해요. 지역사회에 대한 학자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구분해놨는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길버트와 스펙트, 그래서 뭐 사회복지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힐러리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이야기했냐, 로스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뭐 기능적이냐 지리적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학자의 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나오는 문항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이제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들이 있죠. 뭐 우리 지역사회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이론들이 뭐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다. 뭐 사회복지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론들로 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지역사회 조직, 사회복지, 뭐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역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는 무엇인지,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실천의 역사. 이 실천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 조선시대로 갑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어떤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갈 때만 우리 이제 뭐 개라든지 아니면 뭐 오가통이라든지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걸 보게 되고요. 뭐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회복지했던 사창이라든지 아니면 의창, 사창, 상평창, 뭐 유비창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제 역사를 좀 보게 되면서 보고서가 많이 나와요. 시본 보고서부터 뭐 바클레이, 뭐 하버트 보고서 뭐 이렇게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천의 모델입니다. 자, 이 실천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로스만이죠. 자, 로스만을 기준으로 해서 로스만이 3모형을 만들었더니 그걸 가지고 웨일과 갬블은 8모형을 만들고요. 로버츠는 5모형을 만들고요. 자, 뭐 이런 것들처럼 학자들에 대한 실천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실천 모델이 적게 나오면 2문항이 나와요. 2문항.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저 많게 나오면 3문제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자 필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 되고요. 자, 우리 실천론에서 있었을 때 과정론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요거 좀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실천론에 과정론도 있었고 실천 기술론에서 보게 되면은 개인, 가족, 집단에 대한 뭐 실천 기법들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을 안 볼까? 실천 과정에. 자,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지역사회복지론이란 과목에서 실천 과정에 대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고 이제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천의 과정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문제가 왜 생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활동 내용이라든지 문제를 규명을 어떻게 할 건지, 지역사회 사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실천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 기술이에요. 자, 우리 사회복지사 역할들 많이 있죠. 우리 실천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자는, 중개자는, 뭐 안내자는 뭔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볼 때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는 이렇게 봐요. 우리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제 로스만이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이렇게 해서 3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특징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이 이제 뭐 안내자의 역할이다, 중재자의 역할이다, 옹호자의 역할이다 라고 하면 그 옹호자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옹호 기술이 뭐냐, 중개, 연계 기술들은 뭐냐, 이런 그런 실천 기술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회행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했던 사회행동을 하는데요. 그걸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들,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정치적 의사결정, 뭐 엘리트 모형이라든지 다원주의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요 의사결정들은 어디서 중복되는 거예요? 이 정책론에서 조금 봤던 내용들과 중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체계와 환경이에요. 자, 요 부분으로 오면은 뭐냐? 우리가 쉽게 생기면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어떻게 되냐? 보장협의체는 어떻게 되냐? 사회복지관은 어떻냐? 또 우리가 체계적으로 볼 때 우리 이제 자활 사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공동 모금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이 체계 환경이다. 그래서 공공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이제 실천 추진 체계들이었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 자원봉사 아니면 재가복지, 이런 내용들이 이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좀 잘 나오는 것이 사회적 경제예요.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 사회적 경제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개관이라고 해서 이 사회복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아른스테인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아른스테인이 세모형으로 이제 만들어놔서 비참여, 참여, 비참여, 형식적 참여, 참여, 이렇게 주민 참여,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고 8가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 학자에 있었던 주민 참여 8단계가 있는데 그 주민 참여 8단계에서는 시험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그런 내용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공공복지 네트워크 뭐 이제 보게 되면은 주민들 참여예요. 주민 참여. 주민이 지역사회 그런 행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장단점도 있을 것이겠죠. 지역사회 복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중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주민 참여 8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이 참여하면서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큰 틀을 이제 봤는데요. 자, 그 내용들, 뭐 지역사회복지론도 뭐 20개 이렇게 맞아라 라고 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은 맞아야 될 점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목당 15개니까 15개 정도, 15개, 14개, 15개 정도 생각하고 저희 공부를 하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역사회복지론이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학자들 내용들, 뭐 암기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운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사회가 이제 이런 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론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